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토지 경매에서 솔직히 좀 아웃사이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어떤 얘기인데요? 단기 수익. 단기 수익. 눈이 번쩍 떠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 단기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됩니다. 되고요. 욕심을 좀 버리면 욕심을 버리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막 토지니까 내가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단기 수익에 관한 부분 자체가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패스반 회원에게 소개를 했던 물건인데 그 물건이 단기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 그 방법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61846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연읍 초부리에 있는 용도는 답입니다. 지분이네요. 지분 토지가 단기 수익 내기는 가장 좋아. 지분 면적이 88평 정도 되는 거고요. 감정가가 5,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기각이 됐네요.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누군가는 이해 관계인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린 거라고. 그렇죠.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전체 면적 1752제곱미터 중에서 292제곱미터니까 한 6분의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지분 매각이라고 나와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한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구상 지목은 답이고 현황상 일부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풀이 자라고 있다. 맹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분 경매하고 일반 경매의 특징이 뭐야?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매 절차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거두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적어도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돈이 모이고 흩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잘 모르면 단기 수익 같은 경우는 진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린다고. 그렇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컨테이너로 만든 건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놓은 상태네요. 저 정도의 농작물 사진이면 굉장히 관리를 잘한 거야. 그렇네요. 자풀도 거의 없고요. 농사꾼이 되도만 맨 농지만 보이네 이제. 제 밭은 이렇지 않거든요. 제 밭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농작물하고 풀하고의 그 키높이가 거의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누군가 관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잖아. 아마 뭐 이쪽 인근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 공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애착이 상당히 높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애착이 높다라고 하면 뒤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애착이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겠어? 아니면 내가 안겠어?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이 지분 경매라든지 단기 수익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유자 우선 매수야.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보고 내가 낮은 가격에 딸 것인지 아니면 이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한 물건의 애착도를 보고 높게 낙찰할 을 것인지 이게 첫 번째 관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그런 애착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서류만 꼼꼼히 보게 되면 내가 어떤 틀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이익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기본기에 나는 정말 충실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아까 그 반 밑으로 보니까 비탈이 좀 져 있네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요인이 이런 부분이야. 관리가 잘 된 부분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저렇게 비탈길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저 비탈길을 가지려고 하겠냐고. 당연히 위에 있는 걸 갖고 싶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야. 협의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체 경매로 나가는 거죠. 전체 경매로 나가서 지분대로 나눠 갔는데, 자,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돼. 그 손실을 보는 사람에게 이 지분을 넘긴다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느냐 그 문제지 수익은 크고 작고의 문제야. 그런데 그 수익이 만약에 내가 그 기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하면 수익의 크기를 좀 줄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하지.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사러 왔어. 근데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 100만 원이라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서 뭐 내가 이 땅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 지분을 넘겨주는데 5천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둥 어떤다는 둥 이런 얘기 해봤자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많이 경사가 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 땅을 가지려는 공유자는 없다는 얘기가 돼. 당연하죠. 그러면 저 앞쪽에 있는 잘 관리된 농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면 나도 그쪽을 주장해서 결국은 누군가가 그 지분을 비싼 값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자, 다시 전체 화면을 보니까 이 앞쪽은 좀 평평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쪽에 경사진 곳까지 다 이 땅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 지분권자가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 공장에서나 저 건축물 주인의 이 땅을 관리하고 있어. 저렇게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을.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분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지분을 팔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경매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또 어떻게 해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기본에 충실해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솔직한 말해서 한두 달 이거 해서 보이겠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어서 또 주변에서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선뜻 입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토지 경매에 달려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 내가 기본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기의 역할이 커지더라고요. 위성사진을 보니까 아까 이 경지 정리된 부분이 여기고요. 이쪽 창고 마당 앞까지 지금 땅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비탈진 곳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에이 저 비찰진 곳 쓸만한 곳은 저기밖에 없는데 누가 저거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이고 아 지분 경매의 특성상 아무도 저 비탈진 곳을 가져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해서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분 경매를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가 아니라 첫 번째는 기간 대비 얼마나 효율성을 따지냐, 두 번째는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냐, 거기에 따라서 단기 수익이 결정되는 거지. 단기 수익으로 뭐 100만 원 먹었다, 200만 원 먹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되게 쉬워. 전체 입지를 보겠습니다. 이쪽은 원래는 병작을 주로 하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쪽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이 강 건너 쪽으로도 지금 공장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모양새예요. 저쪽 경인천을 넘어서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지도를 보면 다 공장이 하나씩 들어설 곳이야. 그런데 저 공장이 들어설 곳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농지가 하나 끼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농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땅 가격이 제법 짱짱해. 그렇죠. 등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권씨 2명하고 김씨 2씨가 있는데 다 상속받은 건가요? 상속받은 거라고 하게 되면 저 순위 번호가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순위 번호가 2명은 똑같고 2명은 달라. 그러면 누군가는 이건 나중에 샀든지 증여를 받았든지 이렇게 돼. 그러면 이 공유자 수가 많으면 내가 불리하고 공유자 수가 적으면 내가 유리하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유자의 특성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가지고 되었는가도 따져봐야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야. 저 순위번호 1번 같은 경우는 용인시가 아니라 용인군이야.
그러네요. 엄청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80년생, 72년생이야. 그러면 거의 증여나 상속으로 이루어졌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6분의 1, 6분의 3은 사실상 투자자야. 내가 볼 때. 특히 저 6분의 3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지만 여기 나머지 지분을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나는 느껴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공유자에게 지분을 판다라고 하면 저 6분의 3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겠어. 만약에 낙찰을 받고 한 달 안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감정가가 5,100만 원 정도고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3,500 정도니까 한 4천 선에서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한 500 정도? 그렇지. 500 정도가 보통 잔금을 이쪽 저쪽 하기에는 딱 좋아. 그 정도면 부담이 없어, 서로 간에. 매수자나 매도자나. 그런데 이 금액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이제는 협상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지분 경매에서 길게 끌고 가는 이유가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 본인이 욕심을 낸 거니까. 그래서 토지 경매에서 단기 이익이 났다 안 났다, 나는 이것을 저 사람은 뭔가를 좀 잘 알고 있고 욕심을 좀 비워냈구나, 나는 이렇게 판단하지, 저 사람이 운이 좋았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거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 그렇죠. 토지 경매가 오히려 아파트나 다른 종목의 부동산보다 단기 투자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쪽은 시세가 결정되어 있는데 토지에 무슨 시세가 있어. 뭐 평당 얼마 합니다. 막상 가서 봐봐.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 토지 경매가 오히려 초기 투자금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저 상황에서 잔금만 안 내봐. 얼마나 빨라.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단기 수익을 거두는 사람의 특징도 한번 면밀하게 보시고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